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 음. 너무, 우리 저기, 김배식 이사장님 취임하시려면 우리가, 밥을 한번 얻어 먹어야지. 언제 초대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다음 주나 오프 한번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이사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야지 모이죠. 아니, 초대가 아니라 저 오늘 서류랑 내고 신청하려면은 음. 한번 만나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저기 빨리. 오늘 미팅하고 오늘 날짜 정하시죠, 뭐. 예, 예, 예. 제가 8시 50분쯤에 나가야 돼서 빨리 안건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배희 선생님 혹시 그거 살펴보셨어요? 뭐 이게 화면 아, 공유 같은 게 할 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관을 좀 띄워놓죠? 선생님 화면 띄우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공유 드릴까요?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아, 오늘 하루 종일 품위서 쓰다가. 김배희 선생님 띄우실 수 있는 상태세요? 나대로 띄우라고요? 네네네. 이거 한번 띄우실 수 있나요? 띄워보세요. 제가,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아직 공유를 안 드렸어요.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네, 이제 띄우시면 되세요. 화면 공유해서 공동 호스트로 다 만들어버려요. 여기다가 다 됐어. 한정돼 있잖아. 애기 소리 들려서 음소거 해놨어요. 지금 이제 공유 이걸 네, 누르고. 아래로 공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이나요, 지금? 공유를 시작했다는데 아직 안 이제 보여요. 보입니다, 선생님. 네, 예, 예. 잘 보입니다. 이거 설명을 우리 윤 대표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해야 하는? 나잘 앞에서부터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좀 얘기를 하시죠, 뭐. 그럴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 좀 수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고요. 제가 아니 어제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여기 그, 이제 칸을 메꾸는欄이 쭉 있잖아요. 예, 저 예. 설립 그거는 이제 신청은 문 대표님 이름으로 돼 있고 이제 법인명은 DMZ 그것도 다 친구들. 수정, 예, 다 명칭은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친구들로. 네, 그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사무실 주소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설립 발기인을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오늘 결론 내려가지고 그냥 마무리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소라든지 정확한 그 서류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어떤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등기 등본을 갖다가 오프 모임 때 전부 다 하나씩 띄어가지고 어, 전달해주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밑으로 쭉 좀 화면을 출자금을 얼마로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한 주에 10만 원으로 하고 우리 예. 발기인들은 최하 2주 이상씩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정해야 하니까 이게 700 아니 1,000만 원으로 할지 자본금을 아니, 출자금 아니, 전체를.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가면서 계속 그 출자금은 증자가 되니까 예. 그 정간에 이제 동의하신 분들은 그 작성을 해서 입금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출자금으로 계속 저기 되니까 하게 되면은 통장을 그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차피 이사장님 그 개인 통장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그 개인 통장은 계속 출자금이 이제 모여질 때까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 법인이 설립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통장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예. 하나는 출자금 통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출자금 통장만 입출금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제 관리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거는 이제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일단은 임원들은 지금 두 주 그 이상, 두 구자 이상. 예, 두 구자 예. 해봤자 10명 해봤자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세 구자를 하자 그러면은 10명 하면 300만 원이니까 예.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질질 끌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제 하시죠. 출자 자금을 그 그것도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초 취지가 최소한 비용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비용 안 들어가게끔 일단 스타트를 하자는 그 개념에서 했는데 그 10만 원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밖에 안 돼서 등기 내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최하 2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뭐에 일단은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만 원 집어넣는데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30만 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예 정해버리시죠. 세 구자는 합시다. 임원들은 세 구자 이상. 그러면 네, 예, 세고자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세 구자로 해서 그냥 고치는 걸로 하고 여기 사업 목적 있죠. 예. 어, 설립 내용. 아, 이거 이제 예. 목적 신청서에 그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그 서류가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공고문 창립 예시. 이게 정관으로 가야 하나? 아니요. 넘기다 보면은 사업 그 신청서 있어요. 신청서 서류에 그 들어 있습니다. 이거 30만 원은 누구한테 입금시켜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를 계좌를 갖다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만들어서 계좌번호 주면은 이제 바로 그쪽으로 입금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계좌 만드실 거죠? 예, 그 이거 만들어서 어디 은행이 편해요? 뭐 아무 은행이나 뭐 하면 되죠. 뭐 어차피 저기니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관없어요. 음, 의사록이고 그 사업계획서 내용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제일 뒤에 있나? 정관 앞에 있던 것 같은데 앞에 설립 신고. 예. 넘겨보세요. 아, 이거 바로 정관이 나와버리네. 이 이게 아까 봤던 아니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이거 신명관 사례. 나도 보기는 했는데 제일 뒤에 있나 보다.
여기 근데 6명 해가지고 30만 원이면 3, 6, 18, 180만 원인데요? 맞, 맞죠? 그렇죠. 그렇게 6명이면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10명으로 해가지고 음, 제가 지금 그 몇 사람 좀 영입시킬 분이 있거든요. 우리 모임에 좀 도움되실 분, 영향력이 좀 있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해서 전체 10명으로 해서 일단 스타트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없네. 이게 단데. 맨 공공. 앞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신청서잖아요. 예, 신청서에 그 사업 계획서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27쪽에 사업 계획서 있는데. 27쪽에? 네. 그러면 전체를. 이게 지금 31쪽인데 위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사업과 진행. 날라가 버리네. 이게 이 유의사항 이것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 빠진 데 있고 들어간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페이지가 나는 안 보이네. 아, 31번. 몇 페이지라겠죠? 21? 아까 27페이지에 저 27? 보이더라고. 음, 지금 15페이지, 15페이지, 22페이지. 조금 더 내려오시면 되겠다. 조직도 여기 27페이지, 오케이. 사업계획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게 지금 조직도는 이러고 인원이 지금 4명 더 들은다 이거죠? 네네, 10명, 총 10명. 사업계획서. 이거 말이죠? 네네. 문 대표님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나가셨나 봐요. 네? 튀기죠 나가셨나? 네. 나가셨습니다. 네, 제가 다시, 아까 배터리가 없으시다고 막 그랬는데. 십 18억이더라고 18억. 화면을 좀 크게 보실 거면 그 오른쪽 화면에 그 X자 표시 옆에 그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은 좀 화면 커져요.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봤는데 배터리가 나갔으면 안 돼. 전화기가 꺼져 있대요, 선생님. 근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나가. 났나 봐요. 네. 일단은 저기 김배 선생님이 이사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저희가 지금 뭘 더 해야 되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세요? 이게 이제 이 사업 계획이 보니까 네. 2024년 이게 문 대표님이 이거 해놓은 거거든요. 유통 사업이 농산물 해가지고 조합원 30명, 유치고객 100명. 그러니까 조합원 1인당 유치고객 100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1인당 객단가가 12만 원 해서 5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8억이 잡혔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근거인지 이 조합원이 30명일 때 한 사람이 1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계산인가 본데 이건 설명을 좀 이거 들어야 그냥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인당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이제 100명 정도 100명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한 건데, 한 명당 12만 원 정도씩 구매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네. 뭐 이게 3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지만, 대략 30명 잡았을 때, 한 명이 월 한 12만 원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잡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요. 아니 30명이 월 12만 원이 아니고 30명이 유치 고객을 그렇죠, 100명씩 그렇죠. 했을 때 네, 그러면서 각 100명이 예. 100명이 한 명당 12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조합원 60만 원을 300명 곱하기 60만 원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음, 30명 곱하기 아, 3,000명. 100명이니까 3천 곱하기 3천 60만 곱하기죠. 원. 3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8억인데 10% 순이익을 잡았을 때 1억 8천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예. 이건 이제 농산물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그렇지. 얘기한 농산물. 거고, 예, 농산물. 그다음에 이제, 이제 관광 사업에 MZB DMZ 투어를 했을 때 네, 세일이하고 뭐 제일당꿀 했을 때 이것도 조합원 30명 기준 했을 때 한 명당 30명씩 유치하면 900명이잖아요. 네, 네, 객단가 13,500 5개월 이렇게 하면은 6,7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순이익 10%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축제 사업 DMZ 사과 축제 조합원 30명 유치고객 60명씩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등은 고객이 와서 네. 키로당 12,000원씩 3kg씩 사간다고 봤을 때 음, 6,480만 원. 여기에 이제 10% 이벤트 사업 2025년 내년부터 한다. 사과나무 분양을 할 수가 있나 봐요. 30만 원씩 200주를. 그러면 이게 6천만 원. 꾸찌뽕 분양 60주를 30만 원씩 1,800만 원. 잠깐만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셨다. 예. 제가 그 앞쪽에서부터 간단하게 제가 좀 예, 정리하면서 예, 좀 예. 설명드릴게요. 그 사업 계획서 보면 목적 있죠? 사업 목적. 이거 앞쪽이에요. 앞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 앞.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돼요. 설립 여기 목적? 설립 목적, 예. 예, 예. 이제 DMZ 컨텐츠 개발, 그래서 관광, 축제, 농산물 이렇게 하고요.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와 DMZ 등 다른 먹거리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 기여 및 블로거 교육, 블로거가 아니라 블로거 교육 및 요, 어, 예, 일자리 제공 및 홍보 블루 수행, 거디요? 예, 예. 블로그 교육, 예, 및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해버리죠. 예? 블로그 교육 및 수익 창출 모델 제공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예, 이 홍보, 홍보 등 수익 모델 개발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토탈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예, 말 문구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설립 목적을 해야지만 이 목적이 우리 정관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적에 동의를 갖다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동의되면 이걸 가지고 반영해서 정리하는 걸로. 뭐 큰 이건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예. 예, 그러면 이거 목적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걸로 예, 이렇게 좀 하고요. 바로 네.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이게 밑에 조직도 한번 보십시오. 예, 조직도 구성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도는 뭐 대충 이 정도에서 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야 될지 한번 그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든지 총회가 맨 위에 있고요. 그 예.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이제 이걸
결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파트는 이제 교육과 홍보 개념과 기획과 기술, 영업과 관리, 대외 협력 이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사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업무를 갖다가 좀 관장하면서 좀 맡아서 좀 그걸 갖다가 좀 서로 간에 협업하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직도는요. 그래서 한번 자문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뭐 자문위원회는 좀 이렇게 끝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사회단체 뭐 장대 회장님이 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놓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그 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뭐 광고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물건을 팔아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놨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그냥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창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총회에서부터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교육 홍보, 기획 기술, 영업 관리, 대외 협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어차피 그 김남균 대표님이 이쪽을 맡아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기획 기술은 구경모 대표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네. 영업 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박승원 대표님이 이게 좀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이쪽을 좀 맡기는 걸로 쇼핑몰 잘 아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협력은 우리 저기 이경구 님이 좀 이걸 좀 역할을 맡아 여기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경구님은 어떤 이름이 네, 직장인이니까 저는 다르죠.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일단 일단 그렇게 우리가 해서 예, 알게 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 박승원님의 뭐 대위협력에 아니 뭐 관리, 영업 영업 관리 관리, 예, 예. 그리고 저도 제 이름은 안 넣고 아들 이름을 넣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실질적인 요거 업무는 제가 봐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경고가 아니고요. 이 정구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말하고 싶었지만 뭐 이게 좀 예. 나중에 한번 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제 이름 넣기보다는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예, 예. 회사도 그러니까 네. 와이프 이름 되고 그 역할을 좀 이렇게 네.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시죠. 예. 그러니까 저 대위에 공지할 때는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할 이름을 알려주시고 예, 업무할 예. 때만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 이것은 이제 실제 할 사람 와이프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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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그 서류도 와이프 이름으로 서류를 띄워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네. 여기 그래서 여기 박승원이 아니고 박송원요. 박송원이요. 송.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 조직 역할은 자꾸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쁘더라도 참가해서 회의를 하고 해야지만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관리가 되지 바쁘다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이렇게 좀 다시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상에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 현황은 됐고요. 밑으로 한번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는 이제 제 개념으로 해서 제가 한 명 들어갔고 소비자는 어차피 블로거들이 다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비자 개념으로 받고 맨 처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10명이 되면 이게 1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서류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맞추면 되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어차피 이거 그 서류 발기할 때까지 그 서류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초기에 7월 말까지 해서 30명 정도 조합 회원을 유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명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100명을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명당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매월 소비하는 그 객단가를 한 12만 원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 9, 10, 8, 9, 10, 11, 12, 7월 달까지 준비하니까 그래서 그게 5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18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조합원을 갖다 한 3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300명이 우리 조합원이 진짜 블로그 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준다고 그러면 300명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주는 기본 매출이 아마 12만 원씩 300명 하면 3억 6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영업을 해서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곱하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바우트 치수로만 이렇게 제가 지금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30명이 이제 해가지고 100명씩만 유치를 하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 어떤 300명까지만 맞춰놓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유치된 인원 곱하기 이제 객단가가 이제 계속 이제 증가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에 따른 순이익은 일단 10%로 봤습니다. 이건 1%는 이제 어차피 소비자한테 적립해 주는 거니까 그건 빼버린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뭐 많은 인원을 갖다 이렇게 대입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실제 저 회원이 이제 30명이 1인당 30명씩만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입장료, 땅굴 견학 입장료 했을 때 한 13,000원 정도 한 아이템만 잡아놨어요, 코스를요. 이것도 이 코스가 한 6, 7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만들긴 만들되 일단 한 개만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개월 동안 했을 때 한 6,75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10% 이익을 갖다 이렇게 잡았었던 거고요. 축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을에 이제 바로 이제 DMZ 사과 축제를 하는데, 30명에서 이제 1인당 한 60명 정도만 이렇게 홍보해서 유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사과하고 DMZ 투어를 시켜주는 걸로 해서 12,000원을 잡고, 평균 작년에 해보니까 3kg 이상은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가는 개념으로 했을 때 한 6,48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10%를 갖다가 이제 이익을 일단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사업으로는 이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분양하는 거, 그리고 이제 꾸지뽕 분양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DMZ 나눔 농장, 농장 만들어서 이제 분양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제 이게 9,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벤트 사업은 올해는 물론 사과 축제를 하지만은 올해는 일단은 빼놨어요. 이에 매출을 갖다 올해 매출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올해 준비를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걸 반영을 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이벤트 사업에서 이 예, 사과나무 분양은 지금 사과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통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농장에 있는 걸, 예, 그거는 이제 1년 단위로 예. 사과 따면은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아, 컨셉이 되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과나무 한 주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하게 되면은 수익 모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그 비부금 영수증 끊어주고, 네. 그리고 일부는 좋은 일 하는데 소외계층을 지원하거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30kg는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여기에 그 30만 원에 대한 것은 지부금 영수증을 끊어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잡은 게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하긴 하는데, 올해는 아마 그 준비를 하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안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내년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반영을 안 했고요. 이렇게 지금 갈 예정이다. 후지뽕도 가고 이것도 가고, 그리고 DMZ 농장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두 가지는 아마 올해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교육사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그 갈 방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금만 응용하면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사람을 블로거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툴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챌린지 하잖아요. 블로그 챌린지. 예.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쇼핑몰에서 거기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그 동시에 만약에 3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일단 우리 지금 그 핵심적인 사람부터 먼저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로 계속 띄워준다 과정했을 때, 그냥 빠른 시일 안에 뭐 이렇게 좀 그 블로그 지수를 높여가지고 어떤 역할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까지도 이렇게 한번 가는 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로그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김남균 대표님이 잘 아시니까 협의해가지고 상품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김남균 대표님이 그 매출 관리를 다 하는 걸로 하면서 수익금만 이렇게 좀 채워하는 이런 툴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거 교육 사업을 갖다 이렇게 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더 들어간다면은 블로그 교육, SNS 교육, 유튜브,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어차피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가면서 또 다시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가 일어나 가지고 지수를 높여줘 가지고 또 뭔가 또 우리 조합원 안에서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계속 이제 양성이 돼 가지고 우리 다시 우리 이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홍보력을 갖다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사업 접근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조금 우리 내용이 좀 진행이 되면은 그 자동화, 제가 김남균 대표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있는 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교육받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도 인격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 우리 이쪽에 주주로 끌어들였을 때 그 자동화 그러니까 뭐야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블로그 그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그 더 저변 확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들은 안 적어 놓고요. 일단 단순하게 블로그 과정만 지금 교육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김남균 대표님, 네네. 그래서 일단 내용만 제가 그 방향에 대한 내용만 지금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이 금액이나 네네. 이런 프로그램 세부 계획 같은 경우는 김 대표님이 먼저 만들어줘야지 상품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단이라든지 블로그 홍보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 사이트 안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가 관여하고 있는 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같이 연계시켜서 동참시켜서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가지고 어떤 뭔가 좀 수익 모델도 만들고 어떤 사업, 광고 대행사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향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거는 또 무거우면 좀 빼내고 이렇게 지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올해 초기 연도에 대한 어떤 그 사업 매출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서류로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건 25년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는 다 빠져 있고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수입 지출 예산서. 예,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유통사업이 아까 그 계획대로 하면 2024년 계획 한 1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계획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그 6,750만 원, 6,480만 원 그렇게 합치면은 19억. 5개월 동안 매출이 19억 2,330만 원이라는 그 계획대로만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출자금은 아까 그 20만 원씩 두 구자로 했을 때는 200만 원인데 이제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자금이 이제 우리가 300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구자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뭐 세 구자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한 사람당 전체 출자금을 갖다 우리가 천주로 했을 때 우리가 1구자당 10만 원이잖아요. 예. 10만 원이면은 실질적으로 1인당 39자 이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30% 이상을 더 출자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0%라면 이제 1인당 300구자거든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룰만 지켜진다고 그러면은 인원이 더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차변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최대 1,000명으로 지금 봤기 때문에 이렇게 990만 원이 나왔고 우리 10명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이제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한번 잠깐만 좀 봐주세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대충 제가 이제 채도 경비에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돌아가게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직원 한 명만 쓰는 걸로 했을 때 1인당 2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5개월 동안 하면 1,0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을 인건비를 넣는 거고요. 운영비는 그 한 달에 이제 어떤 그 식대라든지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약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일단 잡아놨고요. 그랬을 때 이 비용이 이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경상비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자측의 그 매출에 이제 10%. 그 10%를 갖다가 이제 원가로 이제 털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랬을 때 총계가 한 17억 1,900이 나오고 매출이 19억 2,300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실질적으로 이윤이 이제 1억 얼마, 1억 8천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니까. 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원금이라는 이 개념은 그 블로거들한테 주는 비용을 갖다가 지원금으로 일단 여기다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기타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 예비비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846만 원이 아니라 4,300 얼마인데 예, 합쳐야 안 되는데.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기타는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그 협동조합의 세금으로 본 금액입니다. 이게 540만 원은 사업소득세 개념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 3,846만 6천 원은 이거는 이제 그 2% 있잖아요. 그 우리 그 주주 초기 멤버들 그 2%를 갖다 이 금액을 여기다 지금 집어놨습니다. 이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당금은 이 6%에 대한 어떤 그 블로거들한테 주는 6% 플러스 1% 해가지고 7%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이월금은 실질적으로 여기 그 출자금하고 실제 출자금을 갖다 더해가지고 이걸 잡아 넣어준 거였어요. 아까 200만 원하고 이제 이거 990만 원에서 390만 원인데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 이거는 뭐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매출을 이렇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수수료만
수수료만 10%로 해가지고 매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수수료로 잡아가지고 그래야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게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 금액으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안 그러면은 그 수수료로 순수 수수료로 활동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매출액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이익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규모가 좁아지니까 세금도 줄어들고 좀 심플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향에 정리하는 방향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우리 그 DMD 협동조합에서 매출을 어떻게 털 것인가 그런 계획이 이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출에 대한 금액으로만 일단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 결정을 해 주시면은 수익으로 가야 돼요. 이거 저 매출로 가면은 그러니까요. 예.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으로 가는 걸로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수익으로 가야 돼요. 예, 예. 매출. 자, 그래서 사업의 계양, 이 수익에 대한 것은 대충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주주들이 이제 뭐 와이프 명의로 되면 와이프 이름, 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 주민등록 등본 두 통, 인감 두 통을 갖다 인감. 띄어서 무조건 저기 서류를 사진 찍어서 먼저 보내주시면은 그 서류를 맞춰서 이걸 다 작성을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걸 좀 보내달라는 그 얘기고요. 네, 넘어가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에 이제 30% 추가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법정이 조항사항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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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고요. 그 정관에도 이 내용이 같이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기인 명단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본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와이프 명의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것도. 예, 서류상 그거 올라가는 예, 이름. 예. 그래서 발기인 겸 그 저기를 갖다 같이 이렇게 서류를 그걸 주면은 그걸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동의서. 할 때는 이 동의서를 갖다가 빈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만났을 때 서류를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걸로 이게 이렇게 각자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채워줘야 되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가입 신청서. 예, 가입 신청서도 그 지금 그사 발기인 이름으로 다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하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합원 세부자니까 가입 신청서.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오프라인 미팅 때는 빈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작성하고 도장 찍어서 그냥 넘겨주는 걸로. 창립 총회 명단요? 예, 총회 명단이 모든 서류는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야지 서류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변경 신공서는 우리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예, 넘어가시고요. 그렇죠. 추가. 예. 이것도 대표도 해당 사항 넘어가시고, 없고. 예, 해당 사항 없고요. 예. 예, 여기까지네요. 예, 그 앞으로 저기 정관으로 한번 정관? 들어가. 예. 제가 정관은 이제 그 기본 정관에서 우리가 지금 DMZ 협동조합에서 제가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반영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정관.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생기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비용을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역할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예. 안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에 대한 어떤 뭐 급여라든지 뭐 이런 실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내부 규정으로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냥 비용을 갖다 좀 이렇게 좀 한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정상화됐을 때 이걸 갖다가 뭐 차입금에서 그 미지급금에서 이렇게 정산해서 이렇게 뭐 정산을 해준다든지 뭔가를 갖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DMZ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일푼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가면은 괜찮은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돈 쓰면서 도움도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있는데 키우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한 그렇죠. 심정으로서. 예. 그 잘 때는 보상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기 예, 싫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것은 기본 정가는 정관대로 가지만은 특별 규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잡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배식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대충 어차피 해봤자 경비 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뭐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준다, 뭐를 해준다, 뭐 이렇게 돈을 직접 지금은 안 주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미지급금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그걸 정산을 갖다가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그걸 같이 털어버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하나 좀 규약을 갖다 한번 좀 이사장님이 이제 끌고 갈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걸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 할 때 정관 만들 때 그 규약에다 뒤에다 첨부 한 장 해가지고 그 규약을 만들어서 그냥 마무리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된 거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인이 나오면은 DM대 협동조합하고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들을 갖다 다 그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인들 회원들이 이제 그냥 들어오게끔 그게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결의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서류적인 큰 골격에 대한 건 마무리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서로 간에 그 더 이상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나오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일반 회원들이 오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을 다 이해하고 무조건 이건 준수하고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초기에 고생한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자리 잡는데 빨리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잡으면서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들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하충이 될 것 같다. 또 이게 더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안건을 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제가 제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다들 이렇게 다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통과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선거운동 이런 건 상관없고 아까 그 이사 임원들 예, 임원 선임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대로 예, 지금은 이 사항은 의미가 없죠. 그냥 이사라고 하면 되죠. 부이사 뭐 이사장하고 부이사장만 하고 나머지들은 빼버리죠. 예, 뭐 이,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건 빼버리면 예, 되니까요. 예. 우리 조직도에 맞춰서 그 내용을 같이 맡아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 뭐 이거 보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표준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건들면은 저기 그렇죠. 파주시에서 예, 이런 거는 승인 안 건들면 안 돼. 해주니까 건들지 예, 형식적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뭐 결격 역사.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어떤 조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여기다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걸로. 임원 임기가 4년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기네. 예, 2년이 아니고 4년이네. 예, 겸직할 수 없다. 예. 조합원은 3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법 조항상이니까 이제 예, 예. 실질적으로 정관 만들 때는 내용을 필수하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대로 내용만 들어갈 거거든요. 유의사항이 필요 없어요? 아니 일단은 정관상에 일단 이 내용은 고치지 말라는 그런 예, 예, 뜻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아니, 법무사 갔을 때는 이 내용은 다 지워버려야죠. 아, 그래요? 똑같으니까. 예. 음. 지금 뭐 이거 다 똑같은 내용. 예. 겸업 금지 있고. 예. 지금 겸업 금지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와이프 이름이나 아들 이름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거잖아요. 예, 예. 감사. 그래서 그 이사지는 와이프나 아들 이름으로 하고요. 예, 그 한 줄에도 출자 한 줄에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줄은 아들 이름, 한 줄은 내 개인 이름. 그 대신 임원진으로 안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에 매달려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자격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톤 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두면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누가 하고 그 다음 누가 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끔 하고 잘 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녹화가 끝날 것 같거든요. 예. 괜찮으실까요? 왜 이거는 뭐 큰 지금 녹화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내드린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네. 아, 이건 좀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 오픈 모임 때 네네. 예, 이거 갖다 다시 한번 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오픈 모임 끝난 다음에 바로 그 한번 그 내용을 다시 최종 정리해가지고 그냥 바로 총회를 하고 그냥 발로 설립 절차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걸로 그렇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자고요. 네. 예. 일단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예, 예, 맞춰도 맞춰도 상관없어요. 네네. 예, 마치고